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바라 오클리의 책 프로처럼 배우기 제1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강렬하게 집중하고 미루는 습관을 이겨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나요? 근데 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나요? 저도 알아요. 시작하려고 했는데 뭔가 자꾸 손이 딴 데로 가죠. 핸드폰 한 번만 보자. 유튜브 하나만 보자. 그러다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이게 의지력이 부족한 건지 내가 게으른 건지 자책하신 적 있죠?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오늘은 그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딱 하나의 도구만으로 집중력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가 고통을 피하려는 자동 반응입니다. 둘째, 그 고통은 시작하고 20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셋째, 포모도로 기법, 즉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방법 하나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넷째, 휴식 중에 핸드폰을 보면 뇌는 전혀 쉬지 못합니다. 다섯째,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니라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의 전부예요. 자, 그럼 하나씩 제대로 풀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뭔가 무겁고 짜증나고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딴 거예요. 유튜브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냉장고 문 열어보거나.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신경과학자들이 실제로 fMRI로 뇌를 찍어봤어요. 하기 싫은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뇌에서 뇌섬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뇌섬엽은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기 싫은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뇌에서는 실제 고통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고통을 피하려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 고통, 시작하고 20분 안에 사라집니다. 진짜예요. 막상 시작하면 20분쯤 지나면 어느새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분의 고통이 두려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그게 미루는 습관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거 다 끝내야 해 라고 생각하면 뇌가 고통을 느껴요. 일단 25분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포모도로 기법의 핵심 원리예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이에요. 1980년대에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사람이 토마토 모양 주방 타이머로 실험하면서 만든 방법이에요. 방법 자체는 엄청 단순해요. 딱 4단계예요. 1단계, 방해 요소를 다 차단해요. 핸드폰 알림 꺼요. 불필요한 탭 다 닫아요. 팝업 알림도 꺼요. 핸드폰은 가방 안에 넣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2단계, 타이머를 25분으로 설정해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쓸 거라면 설정하고 바로 엎어놓거나 뒤집어 놓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3단계, 25분 동안 오직 하나에만 집중해요.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일만 해요. 딴 생각이 나도 괜찮아요. 잡념이 올라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과제로 돌아오면 돼요. 만약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지에 적어두세요. 세션 끝나고 하자고요. 그냥 적고 다시 집중해요. 4단계, 25분이 끝나면 5분 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분 동안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이메일 확인하면 안 돼요. 음악 듣거나 눈 감고 있거나 스트레칭하거나 짧게 산책하세요. 뇌를 완전히 비워주는 거예요. 이 4단계가 하나의 포모도로 세션이에요. 이걸 3-4번 반복한 다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긴 휴식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25분이라는 제한 덕분에 시작의 장벽이 낮아져요. 이거 다 끝내야 해가 아니라 25분만 해보자잖아요. 훨씬 가볍죠? 2번째, 5분 휴식 동안에 뇌가 방금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쉴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뇌는 쉬는 동안 오히려 바빠요. 방금 집중해서 배운 내용들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을 건너뛰고 계속 공부하는 건 뇌의 이 저장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쉬는 것도 공부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25분 집중하고 5분 쉴 때 핸드폰을 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쉬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게 뇌를 전혀 쉬게 해주지 않아요. 럿거스 경영대학원에서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과 사용한 학생들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필기량이 62%나 더 많았어요. 세부 내용을 훨씬 더 잘 기억했고요. 객관식 시험에서 평균 1.5등급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1.5등급이요. 이게 그냥 핸드폰을 안 본 차이예요. 더 놀라는 건 이거예요.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책상 위에 올려만 놔도 뇌는 그 존재를 추적해요. 저기 핸드폰 있지? 알림 왔을까? 문자 왔을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뇌 자원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집중할 때 핸드폰은 가방 안에 아니면 다른 방에 둬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요. 나 멀티태스킹 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니에요. 뇌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해요. 그냥 빠르게 왔다 갔다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해요. 미시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작업 전환이 잦아지면 인지 수행 능력이 최대 30~40%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력 잔류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쓰다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읽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도 뇌 안에는 그 문자의 잔상이 남아요. 아까 그 문자 어떻게 답하지? 이런 생각에 찌꺼니만 남아서 보고서에 온전히 집중을 못해요. 이게 주의력 잔류물이에요. 그래서 학습 중에는 딱 하나만 해야 해요.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풀다가 완전히 막힌 문제가 있을 때 가끔 잠깐 단걸하는 건 괜찮아요. 뇌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진짜 막혔을 때 가끔이고요. 평소엔 멀티태스킹 하지 마세요.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 걸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와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재개 계획이에요. 방해받기 직전에 딱 2~3초만 시간을 내세요. 나 지금 이 단락까지 읽었고 다음에 이 부분 확인하려고 했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짧게 메모해요. 혹은 실제로 포스트잇에 적어도 좋아요. 이 짧은 행동이 뇌에 임시 종결감을 줘요.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됐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받는 동안에도 주의력 잔류물이 훨씬 줄어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훨씬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어요. 환경 세팅도 중요해요. 귀마개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소음 차단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 지금 집중 중이야는 신호를 줘요. 컴퓨터 알림은 차단 앱을 써서 강제로 막는 것도 좋아요.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환경 자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중력에 대한 흔한 오해 몇 가지 짚고 마무리할게요. 공부할 때 음악 듣는 분 많으시죠? 집중이 잘 된다는 분도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면 뇌 자원의 일부가 음악을 처리하는 데 쓰여요. 특히 수학이나 논리적 사고 같은 집중이 많이 필요한 작업에선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단 주의력 재핍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지 직접 실험해보세요. 바이노럴 비트는 어때요? 양쪽 귀에 다른 주파수를 들려줘서 뇌파를 맞춘다는 건데요. 과학적 증거가 매우 미미해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명상은요? 명상은 장기적으로 감정 조절이나 뇌의 건결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당장 집중력을 높이는 즉각적인 도구는 아니에요. 장기적인 보조수단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뇌가 고통을 피하려는 반응이에요. 그 고통은 시작하면 20분 안에 사라져요. 포모도로 기법. 25분 집중, 5분 휴식. 이거 하나만 제대로 써보세요. 쉬는 시간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멀티태스킹 하지 마세요. 환경을 통제하세요. 복잡한 게 없어요. 뇌가 원래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타이머 25분 맞추고 핸드폰 가방에 넣고 시작해보세요. 20분 지나면 달라진 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